26살의 첫 번째 결혼. 4년 동안 서로의 충실함과 성실함으로 결혼 생활을 했던 첫 남편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친정집이며 동생이며 제 외갓집, 제 사촌들한테까지 잘해주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넓은 평수의 빌라도 샀죠. 남편은 아기를 가지기 전에 돈을 모아둬야 한다며 야근아기를 밥 먹듯이 하고는 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그만 한눈을 팔게 된 거죠. 결혼 전 제 나이 24살 때 만났던 21살 남자친구에게 심심해서 글을 남겼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루한 결혼 생활이었던지라 만나볼까 해서 만난 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야근해 그야말로 하숙생에 가까웠어요. 저는 24살에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를 나이 30에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연하는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그러는 사이 제가 우리 신랑 조금이라도 저한테 못해주면 그거를 핑계 삼아 이혼하자 했을 텐데, 심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제가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게까지 놀고 싶어 제가 생각해낸 게 외박이었어요. 신랑이 연락 오면 안 받고 제 직장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숨어버리겠다고 하고, 바보 같은 남편은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멀리서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연하남이랑 헤어지고 도저히 미안해서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뻔뻔하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침대 밑에 누웠던 수첩을 보고 울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여기 수첩에 적힌 것들 아니지? 거기에는 제가 연하남이랑 호텔에 가서 그날 행적들을 일기식으로 적어놨던 거였어요.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거죠. 그게 무슨 추억이라고 그걸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남편은 내 눈을 보며 내가 아니라고 말해주면 용서해준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일을 밤낮으로 했기에 저를 혼자 두게 돼서 제가 그런 거라고 울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이런 남자를 옆에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마음이 찢어지고, 가시방석이라 저는 방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와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남편보다 일찍 출근하려고 조심스레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저를 부르더니 제 애칭을 부르면서 한번 안아보자고 하는데, 벌써 남편이 아닌 다른 놈이랑 6개월 정도를 놀다 와서 그런지 남편과의 접촉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얼른 저를 안고 저를 믿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서둘러 나와 눈물을 닦으며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괴롭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불결하고 미안해서죠. 차라리 저를 때리고 난리쳤다면 오히려 다가가기가 편했을 텐데,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집을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저 같은 건 그냥 될 대로 살다가 가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원룸에서 6개월 정도를 살았죠. 이놈 저놈 만나면서 친구 중 이혼을 2번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매일 퇴근 후 나이트에 가서 일주일 중 6일을 놀았어요. 그래도 직장은 지각 한 번 안 했고 결근 또한 안 하며 오로지 바람은 남편이 이혼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다시는 결혼이란 삶을 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말에 다른 이혼한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번에 기본 3명씩은 사귀었습니다. 제 마음과 시간도 같이 보내는 첫 번째 남자친구, 두 번째 남자친구는 첫 번째가 시간이 안 될 때 저랑 놀아줄 세컨드 남자친구, 세 번째는 능력이 좋아서 옷이랑 밥도 얻어먹고 남은 안 주고 돈만 보고 만나는 남자친구. 그런 3명의 남자친구가 항상 있었던지라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비가 오는 날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소개받은 사람은 말도 많고 생긴 것도 제 취향이 아니고 제 친구들은 바람둥이에 여자 엄청나게 좋아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그냥 밥맛 떨어지게 생겨 보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의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한테 몰빵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머슴처럼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트에 가면 항상 데리러 와주고 기분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퇴근 후에 안면도, 부산, 남이성 가릴 것 없이 드라이브도 가고 운전도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연습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낯으로 첫 번째 남편을 찾아가서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포기한 듯 남편이 이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두 번째는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했어요. 우리는 바로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 중이었고 벌이는 제가 더 나았어요. 30대 초에 350만원 정도를 벌었으니까요. 사랑하니까 누가 돈을 쓰든 상관이 없었기에 퇴근 후 영화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한정식을 좋아해서 매번 우린 퇴근 후 여기저기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맨날 자동차 극장에 갔다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강원 등 그렇게 6개월을 신나게 놀고 먹고 일하며 살았어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던 어느 날 저녁 이 사람이 나오지 말라고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이 사람이 저와 6개월을 산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심지어 애까지 있었고요. 그날 밤 생각한 게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내 주위 사람들은 혼인 빙자로 고소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 사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게 됐지만 제 입장은 내가 사랑한 내 진심 그리고 내 시간은 거기에 대해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저를 안 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저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으면 욕을 먹을만 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선택했고 그 뒤로 온갖 시선과 혼자 헤쳐나갈 게 무서웠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스스로 패버리고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시 같이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선택이 잘못됐으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흔치 않다는 걸 이 인간 때문에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저는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이 사람은 몸만 저한테 온지라 제 돈으로 월세 보증금을 얻어서 살아갔는데 한동안 짜증을 부리길래 아이들을 생각하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 이유가 아니었더군요.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니 성인 채팅에 안마에 마사지에 정말 기가 막혀서 차 안을 뒤져보니까 휴대전화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처음 보는 각종 성인용품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걸 본 뒤 저는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자식 다 내팽개치고 나한테 왔으면서도 이 인간이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지가 나랑 산다고 해서 부인한테 가라고 했을 때는 울고 불며 나밖에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런 놈이랑은 끝내야지 하면서도 제 전남편 가슴에 못 박게 하고 이 남자의 애들이랑 애엄마 피눈물 나게 하고 고작 이러려고 다시 시작한 게 아닌데 생각하며 벌 받는다 생각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죄책감도 양심도 없는 놈이에요. 그 뒤로 저는 그렇게 그냥 저냥 막 살았고 걸리지도 않던 성인병을 여러 번 걸리고
그 문제로 또 싸우고 그러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고작 저런 인간을 사랑이라고, 내 사랑시킨다고 직장도 친구도 내 지인들 모두 버리고 선택한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러웠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과 이 남자의 애들 엄마한테 벌 받는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전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나 같은 사람은 있고 나 이런 놈 만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잊으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때도 전 남편은 제 남동생을 챙겨주었고 제 동생은 저랑 인연을 끊고 매형이 아닌 형으로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금의 아이 엄마는 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잘 살고 있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네요. 사람도 아닌 농가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고요. 그 말에 동감이 가고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인간에 대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 터졌을 아이 엄마였을 테니까요. 긴 시간을 오로지 애들만 보며 참고 살았다고 했던 그 말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남자와 살고 있으며 그동안 셀 수 없이 딴 여자와 놀아나고 거친 성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서 집도 나와 친정으로 가봤지만 친정엄마는 저를 잊은 지 오래됐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와 이런 게 내 팔자려니 하며 이 인간과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헤어지려 몸부림도 쳐봤지만 이놈한테 질질 끌려 살다 제 인생은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는 너무 많이 싸우다 저희는 따로 살고 있고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인간 때문에 저 원형 탈모에 화병까지 왔고 심장이 셀 수 없이 두근거리고 우울증이 와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추운 날 가스비가 없어 보일러도 켜지 못하고 옷을 칭칭 싸매며 겨울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큰 죄를 짓고 아직도 가시밭길을 가고 있으며 진심으로 전 남편과 아이들 엄마에게 죄송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했습니다.